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말이 많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와 네. 또 디지털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관련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메일이 좀 오신 분이 있어요. 상당히 그쪽에 관련된 유명한 변호사님인데 대기업을 옹호한 시민단체를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무슨 말씀이에요? 대기업을 그 대기업의 유통거래라든가 우리가 지금 그 뭐라 합니까? 배달의 민족 예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거를 대기업 입장에서 찬성하는 시민단체도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건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아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보수 언론이나 뭐 그 상당히 많은 그 뭐 학회에서 대기업 뒷받침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나서서 변호사시거든요. 대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겠다. 우리 선전포고를 하시죠. 네, 선전포고를 저한테 하시는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싸움만 하면 제대로 하자고 그러죠. 네, 그래서 한번 토론에 한번 갖자라고 제가 메일을 보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대형마트 규제 연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언론에 상당히 뭔가 짙은 냄새가 나는, 자극성 냄새가 나는 그런 언론의 그 뭐라 하죠? 그 기사든가 기사라기 보기는 좀 그렇고 뭐 완전히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광고성 짙은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특히나 보수 언론이나 특히 이제 경제들이 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가지고 그걸 인용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있느냐 대기업 대형마트 규제라든가 이런 게 디지털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 아니 이런 법들이 오지게 쓰는 소상공인들이 나서가지고 그 진짜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머리띠 두르시고 여기 현장에 이제 우리 방송하는 그 패널로 고정 패널로 지금 되셨는데 계시는 데 있어서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주장이 합리적인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목조목 한번 짚어주려고 해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건데 규제 연장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조사도 너무 많이 했고 방송에 거의 근 1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해왔었고 자 그러면 요즘 보수 언론들이나 경제지들에서 주장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안하 이미 규제가 완전히 안하된 상태에서 백기된 상태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떤 목소리도 지금 소상공인들로 내고 있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형마트가 이제 골목상권 진출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에 진출하면서 대형마트가 이제 골목상권을 침투하면서 나타나는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먹고 살 권리, 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말살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된다 하는 이슈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후생권, 선택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거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뭐 1년 365일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 휴일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업시간 규제 이런 걸 통해 갖고 노동자도 쉴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이제 세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정치인들이 그 선거 때만 되면 전통시장이나 뭐 지역사건 상인들을 뭐 도와준다 뭐 해갖고 신용은 냅니다. 근데 속내는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후생권이 우선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대형마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너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이슈 중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가장 큰 이제 화두로 그 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각종 규제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규제들이 금년 11월 23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더더욱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때까지만 이제 그 한시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연장하자. 그런데 이제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들은 연장하지 말고 11월 23일로 끝내라 하는 얘기인데 그 이제 규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냐면 준 대규모 점포 SSM입니다. SSM이 개설을 할 때 그 상권 영향 평가서나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 대형마트나 SSM이 제출한 상권 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했을 때 예. 지자체가 반려할 수 있는, 예. 빠꾸시킬 수 있는 권한. 예. 세 번째가 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입니다만은 예. 전통시장로부터 1km 범위 내에 있는 데를 예. 그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 권리. 예. 이런 것들이 전부 11월 23일로 한시적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11월 23일이니까 더더욱이더 유통학회 동원하고 뭐 보수언론지 동원하고 이런 그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대형마트 이제 그 옹호론자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들 네. 이런 데들은 지금 이런 규제들이 네. 엄청나게 뭐 대형마트에 족쇄를 채우고 그러니까요. 장사를 네. 못하게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저희가- 엄청난 규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현장에서는 네. 이게 지자체장들이나 뭐 해갖고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 규제도 이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있으면 듣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네.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돼 있는 네. 그 규제들이 네.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지 못하는 원인은 예. 일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느슨한 관리, 안이한 관리 책임, 예. 지자체장들의 뭐 무책임한 행정, 예.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 얘기했던 현장 공무원들의 갑질, 예. 그리고 소상공인 일부 단체장들의 모랄 해저드, 예. 오늘 이런 예, 것들이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있죠. 작용을 해가지고 그 소상공인들의 성장권이 파괴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제 대형마트에 대해서 투쟁을 해오신 네. 고명선 사무총장님, 네. 이제 대형마트의 규제에 대해서 시작된 경위와 우리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경위가 언제부터 시작이고 또 언제부터 그 내용이 시작이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제가 사회생활하고 얼마 안 돼서 네. 5, 6년 도매 유통에 접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생각이 나는 단어가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예. 이런 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예. 뭐 이제 이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접했던 아주 생소한 단어가 우루과이 라운드가 예.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1996년도에 예.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그 전면 다 개방을 했어요. 96년 YS 시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군부 정권이 다 끝나고 이제 일반 민간인이 정부를 이양을 받아서 예. 뭐 선거를 통해서 했지만 이때 이제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이 된 이 당시에 현장에 있었어요. 아주 뭐 그러시구나. 예. 진짜 눈물이 다 날 정도로 예. 이제 화가 났는데 예. 96년 1월에 예. 인천 제물포의 마크로라는 마크로요? 마크로 마크로? 네덜란드 아. 뭐 세계적인 유통기업이 오픈을 합니다. 아, 장충 그러니까? 체육관보다 큽니다. 오. 네. 뭐 그런 게 있나요? 마크로는 마크로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그 이제 뭐 소위 계산대라고 하는데 예. 뭐 그 당시에도 생소했던 1층에 예. 1번 계산대부터 45개 계산대까지 2번부터 45번까지 45개? 일렬로 아. 일렬 횡대로 이렇게 야, 계산대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까르푸, 뭐 프라이스클럽, 월마트 해서 뭐 예. 우후죽순처럼 그냥 뭐 우리 저 유통시장을 다 잠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 유통업에 종사하실 때라는 거죠? 그때 이제 슈퍼마켓 협동조합 슈퍼마켓 상무할 때입니다. 네. 상무를 하실 때구나. 예. 네. 야, 참가했겠네. 그러니까. 예. 뭐, 이어서 해주시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정부가 2010년도에 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하죠. 전통상업보전구역, 예. 그 다음에 그 준대규모 점포 SSM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예. 이제 처음으로 거론을 하게 되고, 예. 대형마트에 출점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제 여기서 처음 마련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012년도에 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예. 영업시간과 그 의무휴일제를 규제하는 예. 것이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또 그 대규모 점포가 등록을 할 때에는 예. 준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지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그 의무화가 된 거죠. 예. 그럼 사무총장님,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주장대로 유통학회나 이쪽 보수 언론들의 주장대로 유통법에 규정된 이제 한시적 적용 조항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사무총장님, 네. 그러면은 준대규모 점포는 아무런 규제 없이 이제 지역에 막 파고들 수 있잖아요. 준대규모 점포가 SSM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SSM으로 이장으로 해갖고 이 친구들이
지금 어디입니까? 하남이든지 어디든지 그걸 어마어마하게 또 세울 수 있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데나 들어갈 수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된다고 만약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농협 하나로마트가 네. 어디입니까? 강릉에 인구 13만 도시에 몇 개 있다겠죠? 그때? 20몇 개. 28개인가? 네. 아무튼 10몇만에 그 정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로마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인구는 좀 더 되고요. 인구가 좀 네, 도심지에 사는 인구가 13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마트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단편적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이제 법에 우리가 규정된 준대규모 점포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규제가 왜 이게 이제 규제가 됐는지 그런 연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대규모 점포나 대규모 점포의 그 규정 예. 이런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예. 기술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근데 그 법이 2010년도에 생긴 겁니까? 이게? 아니요, 그 전에 규정을 한 거죠. 2010년도에 10년도부터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규정을 정의를 내려놓고, 예, 2012년도부터는 근데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그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그러니까 진행하는 이마트라든가 점포. 롯데마트라든가 그렇습니다. 하나로클럽 하나로는 안 들어가고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걸 하나씩 네.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대규모 점포가 운영을 하고 SSM 이제 평수로 또 나오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가 있어요. 네. 대규모 점포,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마트는 그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1,000평이 넘는. 예, 그러니까 1,000평은 안 넘고 한 네. 900평, 900 몇 평 되겠죠. 하여튼 그거를 대형마트라고 하는데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 경영 회사가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운영하는 소규모의 골목에 있는 슈퍼마켓. 쉽게 말하면 슈퍼마켓 프랜차이즈네요. 여기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네요. 그렇죠. 그게 준대규모 점포입니다. 예. 근데 그런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를 네. 지금 마트도 있고 어디입니까? 저 편의점도 다 있는데 네. 그걸 없애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네. 그러면? 편의점은 지금 자기들끼리 거래 제한을 거리 제한이 있죠. 있는데 네. 그런 걸 없애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의무휴일제, 영업시간,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네. 이제 다 전부 없애겠다. 한식으로 없애겠다 네. 하는데, 그렇으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를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네. 실을 했는데도 이 모양인데, 네. 규제를 안 하면 앞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네. 지금 하고 그런데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지금 롯데가 200개 점포가 문을 닫았느니, 네. 또 어디 폐점을 했느니, 왜 그런 걸. SSM 합니까? 늘리겠죠. 그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성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아니, 대형마트는 이제 더 네.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네. SSM으로 해가지고 네.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제 그 편의점 형태로 내리겠다 하면 편의점 다 말짤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편의점이 아니고, 네. 편의점 아니고 동네 슈퍼죠. 동네 슈퍼처럼. 그 GS 마트, 네. GS 슈퍼 이런 거죠. 네. 야,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저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참네 진짜 한심해갖고 진짜. 아니, 지금 자기들끼리도 그 영업 쟁탈전이 심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오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다가 지금 얼마 전에는 롯데가 계열사 200개, 계열 점포 200개를 정리하니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하니까요. 이런 거 하려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 네. 일자리가 없어지네 이런 걱정을 하는데, 예. 자기네끼리도 지금 포화 상태라 경쟁하기가 힘든데, 네. 이 법마저 없애자고 하면,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이번 얘네들끼리만 먹고 살기. 그렇죠. 네. 비용 보상했다는 얘기. 이어서 해주시죠.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유통학회에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연구 보고서인데 그 대규모 유통업체의 출점이 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0 선생님, 주된 골자는 뭐냐면 예.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예. 인근 주변에 상권이 160% 신장했다는 거예요. 160%. 네, 그러니까 요 대표적인 겁니다. 예. 소상공인 죽인다더니 스타필드 생기자 골목상권 활성화가 됐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우리 하남시 비대위에다가 다 얘기를 했더니 예. 진짜 문자 가짜뉴스로 신고해야죠, 신고. 문자 이상의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총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무슨 환경신문의 모 기자도
대형마트 규제 일변도 유통업계 누구 위한 법인가? 네. 뭐 메트로 신문에서는 뭐 유통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별로 됐더라고요. 네, 그게 시리즈를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회 할 때요, 유통업계 초청하고 그 기자분들 다 초청해갖고 한번 토론회 한번 하시라고요. 근데 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메트로 신문의 기자가 3명의 이런 그 추적 기자를 네. 그 시리즈물로 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모 기자, A, B, C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라는 기자는 네. 9월 14일 날 6개의 기사를 냅니다. 네. 제목이 뭐냐? KTNG 골프 브랜드 컬래버, 그 다음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추석 음식과 함께 즐기는 호캉스 패키지. 원할머니 기사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6개를 씁니다. 기자가 하루에 6개 이상. 6개 이상 쓰는데 못 쓰죠. 근데 광고 쓴 기사는 쓸 수 있죠. 보도를 주니까. 광고 쓴 기사를 쓰신 분이 더. 한 20개까지도 씁니다. 그런 네, 거 있으면. 그렇죠, 그런 기사. 돈 받는 기사예요. 그게 무슨 기자입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 네. 하여튼 이제 여기 유통학회가 또 이제 작년 2019년 7월 30일에 근데 유통학회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우리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통학회가 유통학 전공한 교수들의 모임이죠. 일단 거기 고문으로 돼 있는 사람들, 이마트, 현대백화점, GS, 아신, NS쇼핑, 롯데마트, 다이소, 아메이, 유통물류진흥원, CU, 하이마트, 롯데홈쇼핑, 홈플러스,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러니까 대기업만 지금 들어가 있네요. 다. 대기업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여기에 고문이고, 예. 이 사람들이 고문이고, 한 20명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나. 그 슈퍼마켓은 왜 안 붙입니까, 거기? 여기는 안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협동조합 돈 없으니까. 예. 돈 안 내니까. 네. 근데 이 학회라는 걸 제가 한번 정의가 뭔지 사전을 뒤져봤더니 학술 연구와 장려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학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회가 어떻게 자기 인사말을 소개를 하냐면 수자원 학회 예를 들면 우리 학회는 물 관련 학술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회들이 사회와 국가의 어떤 공익에 헌신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유통학회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무 화가 나셨네. 네, 그러셨네요. 여기 회원들에게 필요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회원들이면 이 사람은 학술 연구나 유통학에 대한 우리나라의 유통 물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회원들에게 필요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회원들은 뭐냐? 대기업, 제조사, 유통회사 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기업들을 위한 유통학회. 네. 거기에서 나오는 논문들만 발표하는 우리 받아 써주는 우리 인터넷 신문과 보수 언론들, 경제지 이런 분들 정말 한번 저희들 끝장 토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스타필드가 있다. 그러면 저기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 같은 데 보니까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더라고요. 교통체증 때문에 가질 못해요. 차가 너무 막히면 에라 여기서 밥이나 먹고 가자. 그럼 그 동네 몇 개 집이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자료만 가지고 대형마트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난다. 거기가 그런 데는 이제 계산을 얼추 해봤더니 주말 같은 데는 하루 50억이 매출액이 일어납니다. 그럼 50억이라는 매출은 원래 대형마트가 없었으면 슈퍼마켓이나 동네 사람들이 매출액이에요. 그럼 50억 원 매출을 뺏기고 저 구석에 있는 요만큼 끔딱지만큼이 있는 거 매출액이 늘었다고 그걸 가지고 선택적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국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유통학회하고 정말 우리가 이기든 지든 이게 정말 이게 유통학회라는 거의 실체가 지금 보니까는 대기업들 위주로 쫙 돼 있네요. 보니까 회원사들이. 네. 대기업들 위주로 돼 있고. 위주가 아니고 대기업입니다. 대기업들만 돼 있네요. 거기에 나오는 것을 그거에서 발표된 논문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인터넷 신문들이 실어준다. 참 이게 너무 인터넷 신문뿐만이 아닙니다. 보수 언론, 경제지 다 실어주고 이걸 다루는 반대 방향으로 다루는 기사는 하나도 없고 지금 그렇죠? 참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정말 11월 17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저희가 머리에 띠두고서라도 이건 막아야 된다. 국회에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